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에코프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말 어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홀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수급 이슈죠. 다 수급 이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쓰는 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레포트 쓰기가 쉽지가 않은 안 나오고 있죠. 보통은 이제 그 목표가를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이제 상향 리포트가 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를 이제 편입을, 그러니까 주도주가 2차전지,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말씀드렸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어제 뛰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뛰고, 그래서 1, 2등을 같은 그룹사 내에서 지금 다툼을 하고 있죠. 예, 집안 싸움 1등 자리. 네, 1등 자리 지금 한 싸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게 뭐 리포트도 안 나오고 목표가도 지금 하향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가버리는 현상이 나왔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보면 증권사들은 ETF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양극재 비중이 높은 ETF를 이번 달부터 출시를 했던가요? 네, 타이거가 이제 갑자기 이제 14일 날 상장을 했는데 삼성 자산운용에서 삼성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이 다음으로 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자산이 보면 순자산이 2,200억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떠받쳐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또 뭐 사실 회사채 흥행 1,000억 모은다는데 2,000억이 넘게 기관들이 주겠다, 돈 서로 빌려주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에코프로.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신고가를 내면 사실은 저항이 없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가볍게 올라가는 현상이 또 나오는데, 이걸 무조건 뭐 숏 스퀴즈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 아니라 숏 스퀴즈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리가 됐나요?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공매도 갖고 있는 분들, 이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뭐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들겠죠. 그런 기관들 쪽에서는 지금 이미 이제 많이 던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외국계 어제 요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 거의 뭐 역대급 외국인 순매수와 프로그램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최고 기록을 어제 갈아치웠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외국계에서 지금 무조건 숏퀴즈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롱으로 사는 쪽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그 가격에 새롭게 투자를 들어갈 한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무조건 뭐 이게 제로에서 샀다라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데 더 샀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외국계를 우리가 모두 다 공매도 세력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전체는 아니겠고 이제 추정되는 부분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뭐 PER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50배, 60배 이렇게 가 있지만 사실 뭐 엔비디아도 뭐 160배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더 추가적인 요즘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탄력을 좀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주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렇죠. 그 용기에 따른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수개월째 주셨기 때문에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도움을 받고 계실 겁니다. 시장의 중심축, 배터리, 전기차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 전략을 좀 다시 꾸려볼까요? 투자 전략은 간단한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꺾이면 같이 꺾일 겁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는 6시 30분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전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면. 일단은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출시라든지, 사이버 트럭이 그냥 단순히 트럭 하나 내놨거나가 아니라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을 장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픽업 트럭의 강자였던 포드가
F150을 가격이다. 할인 판매를 해버렸죠. 16%.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전 예약이 150만 대까지 나왔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든 아니면 조금 안 나와서 떨어지더라도 예. 여전히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근데 테슬라가 의외의 반응으로 좀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네. 2차 전지도 당분간은 좀 쉴 가능성이 있다. 아, 테슬라가 중요하겠군요. 예,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의 평가 내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외에 대장주로 그동안 뭐 포스코 그룹주 말씀을 주셨고 장비주도 몇몇 추려주셨는데 지금도 접근 가능한 건지. 네,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이제 신고가 부분으로 갔기 네.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비주들은 여전히 뭐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네. 종목들도 근데 이제 지금 PNT도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필에너지도 뭐 급등했다 급락을 반복하지만 예.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상장하자마자 네. 또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맞아요. 그게 하루 만에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어제는 급등했으니까 해소가 됐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팔지 않습니다. 그게 네. 뭐 어떤 쪽에서 판 건가요? 그 유통 물량의 절반을 내놨죠. 그 네. 상장한 당일에. 그 이제 12 물량이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주식으로 예. 바로 전환이 되면서 상장하자마자 예전에 이제 채권으로 빌려줬던 거를 한마디로 바꾼 거죠, 주식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장 주식들이 원래 이제 시비를 발행한다고 해도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회사는 그만큼 상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물량이 차라리 빨리 나오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아, 시장에 예. 빨리 물량 풀리고 한번 소화를 거친 이후에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워낙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좀 예. 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큰 그림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측면. 필 에너지는 조금 더 관찰하는 정도로 보고 장비주 탑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비 탑픽은 여전히 PNT인데 PNT. 이제 그 외의 종목들 보면 예. 윤성 FNC가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TSI도 같은 업종을 같은 걸 하고 있는 회사니까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DNT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좀 그거는 이제 다른 것까지 같이 엮이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 장비주들도 지금 그닥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예. 투자 전략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의 세 가지 축,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배터리 이후에 반도체 핑퐁핑퐁 시장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있긴 한데 청주의 TSV 라인 증설 이슈, HBM 양산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거겠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고 HBM 쪽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여기는 조금 더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절반 이상 과반이네요. 마이크론 좀 떨어지고.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도 주력을 하겠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전략반도체 시장 전망.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전략반도체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시장이 좀 과격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과격하다고 뭐 표현하신 한미반도체가 걸까요? 오늘 막 10몇 %씩 빠지고 이런 모습이 예. 나오는데 장비주들이 오늘 좀 어제부터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좀 과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엔비디아는 오히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 종목들이 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말은 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약간 2차전지로의 쏠림, 뭐 에코프로 그룹주의 쏠림이 약간 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TSV 라인 증설을 한다는 이슈는 결국에는 TSV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 TSV 라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HBM을 만들 때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라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증설은 어차피 이제 알려진 뉴스고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오히려 뉴스가 나오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한미 반도체가 뭐 그 외에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조선 이게 보면 약간 핑퐁식으로 이렇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같이 다 갈 날도 있는데 오늘은 한쪽으로 좀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선주는 약간 꾸준히 지금 어제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중공업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어제 빠졌다가 오히려 오늘 올리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좀 시장이 이게 왜 약간 지연돼서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왜 문제인가요? 어떤 식으로?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장의 종목은 많으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차 공격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TSV 공정에 대해서. TSV 공정은 한마디로 구멍 뚫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딜에 막 쌌는데 실리콘에다가 양쪽에 쭉 구멍을 뚫죠. 구멍을 쭉 뚫어서 이제 서로 연결해 주는 건데 이제 HBM 자체가 이제 D램을 여러 개를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쌓은 거를 잘 뚫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형태, 빌라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상태에서 또 이제 패키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패키징의 가장 핵심이 이제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각받고 있는 게 이어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마지막 이제 패키징할 때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TSV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HBM 자체가 이제 D램을 여러 가지 적층으로 쌓는 공정이니까 이어주는 구멍을 뚫는 공정, 거기에 이제 구리막대를 꽂습니다. 근데 구리막대를 이제 끝에 깎아서 뭐 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 공정이 필요한데 엮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정 시 매수 의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볼만한 기업들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지금 뭐 최근에 STI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종목도 계속 올라가다가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좀 급하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오늘 또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안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올랐다 내려왔다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I도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은 뭐 하는 회사예요?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패키징 관련돼서 후공정단에. 후공정단에. 지금 다 움직이는 게 후공정이네요. 장비 쪽. 지금 눌려갈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그것도 최첨단 사양의 HBM과 맞닿아 있는 기업들로 추려주고 계십니다. D램이나 낸드 과거에 막 움직였었던 그런 섹터는 좀 아쉬운데. 지금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뭐 PSK라든지 뭐 그다음에 테스 뭐 전통적인 이제 장비들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이유가 지금 HBM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D램과 낸드 시장도 지금 돌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훈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못 올랐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갑자기 하루에 급등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럼 여전히 뭐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도 놓고 가시면 안 되는 섹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굉장히 긴 관점에서 반도체가 시장을 여전히 주도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좀 무겁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좋은 회사죠. 이제 사실은 OLED 관련된 장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무거운 장비주 좋아하시거나 뭐 꾸준하게 LG, 삼성 모두 다 커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내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도 괜찮은 장비다. 뭐 저는 보고 있고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또
예, 좋아질 수 있다. 예, 보통 이 장비하는 쪽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이 하죠. 요즘은 사업 다각화해서 새롭게 2차 전지 공정까지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항상 죄송한 엔지니어링에서 죄송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다.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입니다. 모처럼 만에 조선 섹터가 오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 3사 등의 경기 민감주 주목됩니다. 시클리컬 쪽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예, 요즘에 들어보기 쉽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예. 찾아서 들어보면 저도 이제 출퇴근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환율 상황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경기 부양을 정부 주도로 해서 이걸 끌어올릴 정도까지가 나오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군요. 좀 7월 달에 뭐 정치국회의가 어떻게 될지 뭐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여전히 조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부분적인 섹터로 뭐 건설 기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조선주는 여전히 수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은 여전히 좀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탑픽은 뭔가요? 지금은 이제 예, 다른 쪽에 많이 올라서 현대미포를 보고 있습니다. 아, 덜 오른 예. 현대미포조선.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이 어떤 거죠? 하나오션도 많이 올랐고 예.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삼성중공업은 원전 수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삼성중공업은 또 이제 이번에 그 컨테이너선 수주를 크게 했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받았고 또 하나 현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도.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 없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 미포, 현대미포조선 정도 보고 조선. 있습니다. 나머지 시클리컬주 중에 보시는 종목은요? 지금은 해운주는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왜요? 운임지수도 안 올라오고, 예, 운임도 안 올라오고 있고 아직 중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예. 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거 없으세요? 예, 여기까지 지금은 할까요? 예,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여기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